자, 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5605입니다. 전라남도 한평군 한평읍 디강리 890-5 외 두 필지, 전부 다 세 필지가 경매로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 한평에 가보지는 못했고 이런 상가 건물인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이렇게 시에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가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감정평가서상으로 보게끔 되면 95페이지 한번 보세요. 왼쪽에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온 곳이 있고 오른쪽에는 실질적으로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앉아져 있는 평면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기호 5 나는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과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옆에 보면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 있죠. 그것은 현황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물이 있어도 건물 매각 제외고 위에 빗금 쳐져 있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현황 건물이 같기 때문에 그거는 건물에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는 건물 매각 제외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에 이렇게 이 뒤는 이런 것이 돼 있고 앞은 아까처럼 뭐예요? 빌딩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빌딩으로 돼 있고 집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앞쪽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뒤쪽으로는 보면 이렇게 이런 것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13분의 2 지분 매각인데 저는 이거를 현장을 가서 보면은 여기에 있고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여기가 상가가 활발히 장사가 된다 그러면은 협상이 들어옵니다. 이거.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에 지금 이 전라도 쪽에서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분이 있는데 이 근처에 계신 분이 있으면 여기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가서 보시고 이 거리가 활성화가 돼 있는 거리라 그러면 협상이 될 거니까 사시라고 하는 거고 근처에 사시는 분이 여기 현장을 가봤을 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한 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건축물 관리자과 다른 건물을 정식으로 쓰고 장사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협상하는 게 맞습니다. 협상해야지 되는 겁니다.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4777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721-2 해갖고 여기 보면은 이러한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집이 이렇게 집이 있죠, 여기요. 이런 집이 이 마당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지가 몇 평이죠? 49평이죠. 제시의 면적 건물이 왜? 36제곱미터 조그마한 것이죠.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원리 여기가 두원 공과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원 공과대학 이게 정문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서 여기 대문인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일로 빠져나와서 여기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쪽 이게 보면 여기도 보면 두원 자동차관, 학생회관, 디자인과 이쪽이 전부 다 그 보면은 두원 공과대학이지 않습니까? 그 동원 공과대학 그 안에 이렇게 저기 뭐야 여기에 그 보면 집이 하나가 있어요. 보면 근데 여기 집을 가서 보면은 이게 대문이 두 개야. 내가 가서 봤더니
이 대문을 통과해서 이 집을 통하면 이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일로 이렇게만 넘어가면 여기가 뭘 하냐면은 이 길 따라가면 두원 공과대학으로 가기가 먼데 이 집에서 여기로만 넘어가면 바로 공과대학. 이거 뒤도 다 공과대학이에요. 보면. 근데 여기 보면 학교법인 두원 학교에서 강제 경매로 570만 원을 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학원의 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보면 103페이지 보십시오. 103페이지에 보시게끔 되면은 그 뒤에 땅이 대학으로 돼 있죠. 학으로 돼 있죠. 위에 땅도 학으로 돼 있죠. 그 앞에 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학으로 돼 있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두원공과대학 학원이 이 땅을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보면. 저 사람이 불법 지었나? 그 이제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두원공과대학에서 다시 살 확률이 아주 높아요. 보게끔 되면은. 근데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보면은 이 두원공과대학에서 지금 강제 경매로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 땅에 뭔가가 두원공과대학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갖고 강제 경매를 집어넣었다고 할 수 있으면은 우리도 낙찰 받았을 때에 현재 당한 사람과 똑같이 두원공과대학 똑같이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지만 제가 보게끔 되면 101페이지 보면 849만 원이죠. 가격으로 보면 엄청나게 또 싼 거야. 여러분 지금 이해 가셨습니까? 집 상태나 도로 상태는 상당히 좋은데 이 도로가 지금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103페이지 보시면 1034 해갖고 학으로 돼 있죠. 학교 부지라는 얘기 학교 부지.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로를 한 것인가 생각은 듭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보면 이 땅이죠. 이 땅인데 이 땅 앞으로 이렇게 이게 학교 부지가 지나가고 있죠. 도로는 이겁니다. 도로 이제 이 도로는 이거다 보니까 학교 부지 땅에 이게 학교 부지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보면 이게 학교예요. 보면 이게 지금 도로로 있는 데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이 빈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그러니까 요 땅을 이용해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해갖고 이걸 강제 경매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들긴 들어요. 근데 웬만만 하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 학교에서 이 땅은 다시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거주하는 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여기서 저기 세들어서 두원 공과대학생은 여기 세들어서 살면 여기 걸어서 가면 학교인데 뭘 마당 나오면 학교네 뭐. 아 이게 학교예요 학교 이게 학교죠. 이게 앞에 한국 사진 보세요. 이게 다 학교잖아 이게. 학교잖아 여기 보면 있고 여기 좀 두원 공과대학이잖아.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두원 공과대학이잖아요. 근데 학교인데 여기 학교 부지 있는데 요 앞에 여기 하나가 지금 땅이 지금 나와고 집이 져지는데 여기 이 도로에서부터 여기 입구까지 가는 것이 이게 뭐야? 학교 부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강제 경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이건 낙찰 받아서 두원에다가 이거 좀 사라 그러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편안하게. 이럴 수는 있어요. 보게끔 되면은 이 학교에서 이걸 500 얼마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은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럼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이걸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돈 몇십만 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500 몇십만 원씩은 이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이라고 써 있다는 얘기 학교 부지라는 얘기예요. 학교 부지. 이게 학교 부지예요. 보면 104페이지 보세요. 104페이지 보시면은 이 앞에 학교 부지를 통해 갖고 이 노란 거는 현황 도로가 있고 국어가 있지 않습니까? 104페이지 보세요. 그 노란 도로가 있는데 그 노란 현황 도로에서 요 집까지 들어가는 조금 아까 그것이 뭐야? 학교 부지인 겁니다. 학교 부지.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이것이 학교 부지로 보인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이 학교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사람이 살기가 사람이 여기 살고는 있어요. 보면 여기 깨끗하게 집이 전기가 대문도 있고 내가 보니까 대문을 가서 제가 갔을 때는 잠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강생 다른 분이 내가 이거 했더니 한번 자기가 가봤더니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다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고 깨끗이 다 정리가 돼 있고 풀이 나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땐 잠겨 있었는데 열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어강 공과대학에서 강제 경매에 놓은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료를 가지고 했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료가 500 몇십만 원씩 되려고 그러면 한 10년 걸려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걸렸다가 그거 갖고 또 경매로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두원공과대학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샀는데 나 그런 건 몰랐으니까 이 강정가대로 그냥 우리 땅 도로 그럼 두원공과에서 대신 살죠. 그러면 대학에서 이거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겠어요. 그리고 자기 대학 안에 알바끼식으로 있는데 그거를 10년 기다렸다가 지료로 또 강제 경매로 집어넣겠다 그래서 알아서 그냥 가격만 감정가를 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이 거주하는 사람이 포장해놨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보면. 학교 관계되는 사람이 살 거고 느낌이 괜찮은 사람은 거기 살기 힘들고 아니 학교에 관계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강제 경매를 안 집어넣겠죠. 자기가 막았겠죠. 살 사람이 거기 또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없고 살기가 불편해. 그러면 학교에서 전부 철거를 못하나?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땅이 그 학교 부지 앞에 딱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항공사진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저기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10년 전, 20년 전 사진 보면 언제 집이 지었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집 지어진 지는 20년 넘었어요. 국가적이 원래 16년 그 한데 이제 그건 다 같이 따져서 조사를 해봐야지 되는데 예전 같아 이제 우리가 그 추천 물건 듣는 사람이 한 10대뿐밖에 안 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추천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다 조사하고 다니고 설명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그렇게까지 못하고 마음에 있으신 분들이 제가 설명 다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조사를 해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배일 땅이라 그러면 그거 사서 집어줘도 깨끗하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거지만 왜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진입도로를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 보니까 사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집을 짓고 사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개인 주택으로는 아직 보면 좋더라고. 제가 보면 그런 면 여러 면으로는 좋은 걸로 저는 봤는데 이 두원 공과대학의 앞에 이게 도로 부지가 이렇게 땅이 있기 때문에 두원 공과대학하고 협상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2019 타경 22261 충청남도 부여군 구현면 용당인데 토지 일괄 매각인데 지목이 전전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필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한 필지는 대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1984년도에 조범석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건물을 지었고 땅은 1959년도에 김용조라는 사람이 사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없는 건물인데 제가 현장 tab사를 가봤을 때 거주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3필지가 경매로 나온 건데 한 필지는 대지고 2필지는 전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자,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다 보면 우리가 가서 보면 여기가 도로로 가면 이렇게 도로로 가게끔 됩니다. 도로로 들어가고 여기가 마을 해관 같은 게 있고 여기가 공터예요. 공터로 있고 여기 앞에 있는 2필지가 밭으로 돼 있고 요 한 필지가 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보시게끔 되면은 용당입니다. 요 당이 576이죠. 여기 지목이 대지입니다. 여기 집이 한 채가 있고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집이 오래된 집인데 집은 어떻게 했나? 비어 있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집이 되어 있는데 이 집 자체는 오래돼 있고 거주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본 게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요 한 필지가 나온 겁니다. 위에 이 한 필지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창고가 있는 땅이 한 필지고 옆에 밭이 있는 한 필지. 그러니까 전부 다 3필지. 그러니까 앞에 2필지와 여기 뒤에 집이 있죠. 3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전부 다 땅이 몇 평이죠? 300평이죠. 323평이잖아요. 근데 여기 3,200까지 떨어졌죠. 그럼 평당 10만 원 꼴이죠. 제가 보기엔 이게 평당 30만 원은 갑니다. 평당 3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면은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필지별로 앞에 있는 밭은 밭대로 그 옆에 있는 땅 옆에 있는 땅대로 건물인 땅은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필지별로 팔아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 3필지 다 판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 6천 정도는 받고 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게끔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협상도 필요 없고 경매도 필요 없고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맡겨서 파는 겁니다. 122페이지 오시면 2019 1086입니다.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2필지입니다. 2필지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앞에 한 필지, 뒤에 한 필지 이렇게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는 집이 있고 집에는 집이 있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앞에 있는 땅은 전으로 돼 있고 가서 보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도로보다는 약간 낮춰요. 이렇게. 그게 좀 자세히 보면 조금 약점이긴 한데 이게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이 두 사람이 지분이죠. 근데 여기 보면 현동면 가정리에 사는 사람은 이 지분이죠. 근데 이 미라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하를 시킬 수 있지만 취하시키지 않고 여기에 하고 있는 이 씨가 공자 우선 매수를 들어오든지 안 들어왔으면 우리한테다가 우리 지분을 다시 사야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거의 90% 이상 협상이 된다고 본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서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부 다른 상속을 받아서 반씩 그 아마 그 남매가 나눠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다 이 판에 자기 걸 다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나머지를 만드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공자선 매수 들어와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취하를 시키는 방법인데 취하를 시키게끔 되면 또 자기게 되지 않으니까
공시적 우선 매수 들어든지 낙찰받은 사람한테 자기 집을 다시 사든지예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시골에 있으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경매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낙찰받고 가면은 자기가 공시적 우선 매수 들어올 수 있는데도 그거 모르고 그 자리도 누가 낙찰받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낙찰을 받으면 잔금 내기 전에 가는 거예요. 낙찰 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또 일주일 지나면 보름 지나잖아요. 보름 지나고 나면 이제 잔금 내라고 통지가 나올 때 잔금 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잔금 내지 않고 가서 제가 낙찰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자리도 누가 낙찰 받으러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 더 비싸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한테다가 제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이 공시적 우선 매수로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잔금을 안 내게 테니까 그냥 그럼 저한테다가 잔금을 안 내는 조건으로 위로금으로 한 4,500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공시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주고 우린 잔금 안 내고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잔금을 내지 말고 낙찰 허가만 나면 가서 설명을 주고 이 사람이 이 경매에 대해서 모르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매는 이렇게 됐고 당신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내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우선 매수를 당신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잔금을 내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의심스러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때 공시적 우선 매수해서 아무도 낙찰 받지 않으면 그 최저가로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2019 109799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이라는 곳인데 울산에 가면 방어진 항이 있나? 아세요? 예? 방어진. 이게 방어진 항 있죠? 방어진 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뒤 담장 앞에 삼거리 코너에 있는 집입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집이 옛날 집이지만은 위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 집이에요. 이 집. 이 집. 이 집이고 이 앞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가 있죠. 그 초등학교 앞에 여기 저기 뭐 주차시킬 자리도 있죠. 그 저도 여기 자리에다가 주차 딱 시켜놓고 어떤다? 이 집 보러 충분히 보러 다녔습니다. 보면은 이 집입니다. 이 집. 이 집. 보이시죠? 이 집. 근데 이게 보게끔 되면은 상속자가 아주 많습니다. 상속자가 아주 많습니다. 보시면 132페이지 보십시오. 132페이지면 상속자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상속자 많은 사람들이 1218이 몇 명이 있죠? 1218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1218이죠. 그 나머지는 뭐 392, 348, 뭐 이렇죠. 399, 348 이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상속에 있고 상속이 된 겁니다. 상속에 상속. 다시 말하면 7남매가 있었는데 7남매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이 돌아가신 그 자식들이 또 상속을 한 거예요. 상속의 상속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카가 고모나 작은아버지하고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조카가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데 작은아버지하고 상대를 해서 이거 나 지분 있으니까 얼마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조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조카는 지분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다시 말하면 그런 조카한테다 연락을 해서 조용히 네 집은 내가 얼마 줄 테니까 팔으라고 조용히 팝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집은 사고 지금 여기 건물이 등기가 돼 있고 건축물 과정이 있죠. 있죠. 건물을 상대로 너 지료를 내놔라. 뭐 해라? 지료를 내놔라 해갖고 지료를 받을 것을 갖게끔 되면 나머지 지분권자들한테다가 같이 어떤다? 지료 청구를 같이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료 청구 해서 어떤다? 경매를 또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두 명이 우리 공유자 지분이 될 때 하나는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이 경매가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경매가 지분이 2개가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127페이지에 보시면 정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고 128페이지 보면 정소 지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둘 다 낙찰을 못 받으면 하나를 낙찰을 받더라도 또 한 사람의 거를 사든지 해서 보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을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놔도 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엔 집 자체가 너무 좋고 지분권자가 많기 때문에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건물과 나머지 땅 지분을 내 걸로 만들어 오는 것이 돈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것은 다 팔아서 나누자든지 협상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건물과 나머지 땅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으시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저하고 같이 둘이서 나머지 지분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나머지 집은 다 갖고 오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은 건물과 땅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은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이 등기부등본도 있고 건축물 관리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등본 있는 것을 사실은 그 건물을 내 걸로 만들게끔 되면은 팔 때 아주 유리하고 좋습니다.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9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몇 번이냐면은 2019 타경 9830입니다. 9830. 9830이면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당울입니다. 당울인데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그럼 제가 여태까지 지분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것을 많이 골랐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정상적인 건물로 상당히 좋더라고 제가 가서 봤더니. 근데 가격이 3억 1200에서 1억 5300까지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체제에 있어서 떨어졌어요? 그래요? 대항력 없죠? 8천만 원 날라가는 겁니다, 이거. 이미 경매로 신한은행에서 1억 5천이죠. 거래 가격이 2억 5천에 거래를 했었다고 나와 있죠. 여기가 보면은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무슨 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상업지역이면은 상업지역의 가치가 있으려면은
이렇게 상업용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상업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업용 건물인데 이렇게 뭐가 지어져 있어? 주택이 지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주택으로 사용할 때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업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영업을 안 하고 주택으로 지었을 때는 상업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지 않는 이유가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높지만은 현재 상업용 건물로 이렇게 옆에처럼 장사를 하고 이렇게 쓰지 않고 일반 주택으로 쓰기 있기 때문에 감정가에 비한 만큼 사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즉 이 얘기는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바꿔가지고 팔아야지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 이 대문 이게 헐어버리고 탁 터가지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영업지 음식점으로 전용을 해서 만들어 놓고 나면 감정가대로 사먹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용 건물 지어놓고 주택으로 쓰면 계획관리지역이나 상업지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다가. 1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2019 타경 522910 522910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안면 금월리 706-2 한 필지 해갖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가 있고 전이 있죠. 두 필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거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것이 뭐예요? 대지고 여기 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게끔 되면 뭐가 있다면 요것도 703-8같이 4인데 매각 물건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사실 보면 비닐하우스하고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입 그 들어가는 도로는 자동차가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굴복길 같은 거 현황은 그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것은 이 집에서 도로로 쓰려고 이걸 사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 비닐하우스는 치우지를 못했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사서 측량을 해서 이 앞에를 비닐하우스를 치워놓고 진입도를 딱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거 가격이 아주 높게 갈 수 있는 물건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좋은 물건이 가격이 떨어졌냐고 하면 1971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있죠.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죠. 그러면 이 대항력 있는 사람은 물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물어주는 걸, 대항력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주는 건 뭘 물어주는 거죠? 뭘 물어주는 거예요? 임차보증금을 물어주는 거죠. 임차보증금을 물어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없이 여기 살았다면 물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낙찰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임차보증금이 없지 않느냐, 너 나가라. 그것만 입증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입증할 수 있나 보시죠. 여기 전입이 돼 있죠. 언제 돼 있어요? 71년도에 전입을 했죠.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거주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럼 50년 동안 이 사람이 전세를 들었어? 그냥 살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보면 여기 보면 이명한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동네 이장 가면은 50년 전서부터 살고 있던데 이 양아가 누굽니까?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 몰라. 그럼 여기서 동네 사람이 새들은 사람이래 건물 주인이 누구라 그래?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가서 보면은 물어보면 금방 이 사람이 세입자가 아니라는 게 금방 나오죠. 그러면 이게 대항력이라는 것은 무슨 대항력이라고요?
자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죠. 그러면 전세를 들지 않고 그냥 살아있으면 그냥 나가야 되죠. 아니, 이해가 아직도 안 갑니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현장 한번 보고 동네 이장한테 가서 이 입양하시고 누굽니까 물어보면 누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입자인지 세입자가 아닌지 금방 알아내면 그런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1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타경 10488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하포구 월영동 돼 있죠?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여기 기타 현황 및 점유 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했던 바 폐문 부재로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 우편함 또는 출입하고는 고지 등의 재반 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출입문에 고지한 안내문이 차후 방문 시 그대로 있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상에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아 임차인의 존재 여부 등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다시 말하면 안내했는데 안내를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누가 아무도 안 왔다는 뜻이죠. 여긴 거주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별첨 사진과 같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미납관리비를 포함하여 123만 730원이므로 참조 요함. 낙찰자가 지금 123만 원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에 왜 아무도 안 살고 있죠? 여기 지분권자가 엄청 많아요, 이것도. 자, 보시겠습니다. 지분권자가 보면 여기 보면 32분의 4가 있고 32분의 1이 있죠. 그러니까 32분의 4는 상속자, 32분의 1은 상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게 여러 형제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가 보기에 옛날 이런 때의 이 상속자들은 이런 경우가 배다른 상속자들이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야. 그리고 서로 간에 세도 못 넣고 누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쩐다? 32분의 1 낙찰 받았죠. 32분의 1 낙찰 받았죠. 다른 사람 32분의 1 연락하면 판다 안 판다? 팔죠. 그럼 그래도 되고 비어있죠. 이사 들어가고 여기 관리비 물어줘. 물어줘갖고 여기 세입자로 등록해. 그리고 다시 다 팔자고 해. 그런데 지분 매각 들어가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면 천상 또 법으로 다 해서 이제 한꺼번에 팔아버려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다 팔자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팔자고 해야죠. 나눠가지고 와야 되겠네. 네, 다 팔자고 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 전입신고를 해놓고 뭐 얼마에 세 들었다고 하지 말고 장력 있는 임차인만 만들어놔. 지분이 그렇게 낮아도 가능한가요? 네? 지분이 32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비어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근데 32분의 1인데 나중에 뭐 네가 돈 얼마를 들어갔니 뭐니 이 말씀이 생기니까 난 32분의 1이라서 내가 이 저기 뭐 관리비 내가 그냥 들어와서만 있다 이렇게 하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로만 만들어 놓고 낙찰자들이 야 이거 대항력인데 혹시 이놈이 물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고 근심거리만 만들어서 한 번 두 번만 떨어지면 그냥 우리가 낙찰 받아. 더 이상 떨어지지 말고. 세입자 신고는 안 하고 전입 신고만 해서 대항력 있는 세입자만 만들어 놓고 다 파서 나로 갖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확정일자를 받거나 뭐 이런 건 하지 말고. 이해하셨습니까? 158페이지입니다. 2019-3406 2019-3406입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205-4 한필지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이 뭐야?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면 좋은 지역이야, 나쁜 지역이야?
예? 농사짓는 지역 아니에요. 아니, 자,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농림지역은 농업이냐 아니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약점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은 농림지역이든지 계획관리든지 똑같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두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어떤 집이 지어지냐면 이런 집이 한 채가 있고 이런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두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둘 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근데 지목이 뭐죠? 답이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농취증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무허가 건축물이 두 동이나 있죠. 농취증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해? 그러면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 해줘요? 여기 있는 건물이 1973년도로 1월 1일 이전서부터 지어져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죠. 제가 이거를 항공사진을 봤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보면 이게 7월 그러니까 70년도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70년도 사진 말고 또 하나 제가 갖고 있는 것이 73년도 사진도 있어요. 73년도 사진을 보게끔 되면 왼쪽에 165번지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73년도 사진을 보고 70년도 사진을 보면 여기에 보면 집이 한 채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게끔 되면 여기 집이 있죠. 여기 집이 있죠. 요 집이 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집이 있죠. 여기 집이 하나가 있죠. 요 집이 요 집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좀 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집이 있는 게 보이는 것이 보면은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것은 1970년도 사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1973년도 사진을 보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1973년도 사진하고 1970년도 두 개가 다 있는데 낙찰을 받으시면은 나한테 오시면 내가 1973년도 사진을 드릴게요. 1973년도하고 1971년도 사진 들어서 여기 1973년도, 71년도부터 이미 건물이 있었지 않냐 하고 제출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토지 지분 매각이죠. 몇 평이죠? 93평이죠. 93평이면 이거 사가지고 농지 취득을 낙찰을 받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밑에 이 사람은 안 삽니다. 이거 거주자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면 이 집이 새로 지어졌죠. 여기 보면 거주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집은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야?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산다 그러면 철거해라. 다 팔아서 나누자 하면 이거 건물 철거해야 돼.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걸 낙찰을 받아서 농취증만 해결하면 이 건물 주인이 반드시 우리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협상 가격을 제시해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남의 땅이라기보다는 그 땅하고 관련이 있던 사람이겠죠. 네. 167페이지 보시면은 2019-6054 2019-6054는 변경이 됐더라고. 변경이 됐는데 이거 제가 보고 아주 웃었습니다. 이게 변경됐죠? 변경이 됐는데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 건물 아닙니다. 이 건물, 다시 말해 이 건물이라고 해놓고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감정했냐면 현황과 건물이 어떤다? 매우 다름으로 건물 매각 제외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건물이 아니고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보면 어떤 건물이냐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도 사실 달리더라고요. 원래 건축물 관리자가 목조 건물로 돼 있는데 이 건물은 다른 게 다른데 이 건물이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 아까 여기 감정평가사가 했던 이 건물은 요 골목 다음 골목에 있는 코너에 있는 건데
감정평가사가 착각했더라고. 그렇지만 이거는 이 건물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되기 때문에 건물 매각 제외했을 때는 이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밖에 없어서 추천을 했는데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이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나온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건물 주인이 반드시 협상해야 되는 물건으로 봅니다. 17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은 2019 5476입니다. 5476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했고 내재 1층 1호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 건물 지분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 추천하라고 해서 사라고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는 목적에서 이걸 추천한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거든요. 이 집이 2층짜리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집은 여기 보면 지분 매각으로 나와 있죠. 205분에 137 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분이 아니고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2층 건물에 1층을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기타 보십시다. 위 임대차 관계는 임차인 진술 및 전입세대 내역에 의함. 그러니까 1층 1호에 김영태가 경매로 나온 물건에는 세대가 전입이 돼 있는 건데 밑에 보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등재된 박형규, 이정봉, 한정숙은 본건과 무관하여 기재치 않음. 이 얘기는 구분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겠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185페이지 보세요. 185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의 그 보면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본건은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상 일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상 집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본건은 경계한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개별 호수로서 단독 효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구분 소유적 공유를 전체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로 가는 사람이 뭘로 돼 있다? 집합건물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우리 집합건물로 돼 있죠.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가 집합건물로 돼서 구분 소유하고 있죠. 100호, 103호, 105호 이렇게 있죠. 이것도 그냥 단독주택인 경우는 지분이지만은 건축물 관리상이 집합건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구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분 경매로 착각할까 봐 그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뽑아놓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지분 이자로 실수하지 말아라. 이해가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분 매각으로 하면은 이것도 지분 매각보다 하고 이거 들어가서 다 파서 나누자고 하면은 뭐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집합건축 단독주택인데도 집합건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집합건물로 됐다는 얘기는 구분 소유를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 받아가지고 그냥 뭐 내가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층 방 하나만 쓰면 되는 거지. 일부분만.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그 집을 사도 다 살라 그러지 집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일부분만 사서 내가 쓴다고 하는 거죠. 이거 전세를 들어가니 차라리 내가 전세 가격으로 산다니까 내가 사보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전세 가격이 아니면 그거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는 사도 돼. 이게 한 번 더 떨어져서 전세 가격이잖아요. 그럼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일 때는 이런 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세 가격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을 전세로 뽑을 수 있다. 그럼 사면 됩니다. (1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9 55697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19-1 외 세 필지 갖고 이 사실 어저께 현장 답사 갔었던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일괄 매각이죠. 여기 보면 대지 전 해갖고 네 필지인데 대지가 한 필지고 전이 세 필지를 해서 총 평수가 817평입니다. 817평을 김아무개가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로 진행된 겁니다. 제가 봤더니 193페이지 보시면은 토지는 한 사람 지분으로 되어 있죠. 최인환이 소유입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194페이지 보시면 건물이 있죠. 건물이 누구 손이죠? 최인환이 소유죠. 최선호였다가 최인환으로 넘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설정 안 돼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네 필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주니까 법무사한테 가서 내 돈 빌려주는 만큼 설정을 해달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무사가 설정을 신청할 때 네 필지가 있으니까 땅을 네 필지는 다 설정을 신청해 놓고 그 중에 한 필지는 건물도 있으니까 건물도 같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법무사가 바빠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건물을 설정한 걸 빼먹었어. 그러니까 땅만 설정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같은데 건물은 설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땅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건물 매각 제외예요. 그러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다 보면 우리가 낙찰을 받는 순간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지죠. 그 이전에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죠. 법정 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왜 또 없어? 지금 있지, 이제 생긴 거지. 그럼 법정 상권 있으면 사지 마. 그럼 돈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 186페이지 보시면은 전입을 했죠. 누가? 3천만 원 전세 들었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럼 배당 받고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럼 집 비었죠. 집 비었죠. 그럼 우리는 건물 주인한테다가 지료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건물 주인은 법정상권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법정상권이 있으면 지료를 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건물 주인이 여기서 살면서 지료는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입자가 일단 나갔죠. 그 집은 비어있죠. 비어있는 집에다가 건물 주인한테다가 집세 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정시상권이 있어도 법정시상권을 주장을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조정에 의해서 이 건물을 낮은 가격을 우리가 가져와서 건물과 땅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서 공인중개사한테 팔고 빠져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 지금 감정가격이 3억 1,500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밖에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안 떨어졌는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을 때는 3억 1,500인데 건물이 있는 걸로 해서 감정을 2억 6,700으로 낮췄습니다. 그래갖고 한 번 떨어진 거거든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떨어진 것이 아니라 1.5번 떨어진 걸로 봐야 돼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감정가인 3억 1,500에 팔 수 있을 내놓으면은
건물을 주고 땅 가격에 내놓으면 팔립니다. 이런 경우에 건물 얼마 정도 따져봐요? 돈 많으면 많이 주고 없으면 제 여기 실전 사례 중에서 이런 건물 500만 원 이상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수백 번을 했어도. (198페이지) 보시면 당진신 성문면 장구항리 161번지 했는데 이게 건물이 있고 있는데 땅만 공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데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공매에서 건물은 매각 제외로 해서 땅만 매각을 시킨 겁니다. 따라서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 이것은 건물이 등기부 등본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제외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인데 여기 가서 보시게끔 되면은 201페이지 보십시오. 201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1층 슬라브 집이 있는데 2층 집을 이렇게 펜션처럼 옥상에다 지어놨죠. 맞아요? 틀려요? 여기가 장구항리 161이죠. 이거 이거 낙찰 낙찰 됐다고. 알아요. 이거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거예요. 어저께 저기 현장을 가서 현장 돌고 밥 먹으러 가는데 문자가 왔더라고. 자기가 낙찰 받아서. 제가 저기 먼저 번에 강의 시간에 여기 현장 갔다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좋은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나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내가 발표도 하기 전에 어떤다? 바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물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여기가 장구항이거든요. 여기가 장구항 여기거든요. 서해안에서는 해가 뜨는 걸 봐요? 해가 지는 걸 봐요? 근데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장구항입니다. 이 보면 이쪽에 보면 동쪽으로 바다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동쪽으로 바다가 있잖아요. 이쪽에.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이 장구항에서는 서해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다가 동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곳인데 제가 이거는 조금 한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장구항까지가 이게 몇 킬로 안 되거든요. 걸어서 한 3, 4분, 4, 5분밖에 안 되고 갯벌에 오게끔 되면 갯벌에 어떻게 갯벌 캐는 분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펜션으로 이 사람이 이 집을 지금 2층으로 만드는 게 뭘 만들었죠? 집을 하나 지어서 만들었죠. 슬라브 집인데 201페이지 보십시오. 슬라브 집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뭘 하겠나 하면은 펜션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영업집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거는 세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지를 주기가 아깝지만은 이거는 벌써 밑에는 자기가 쓰고 있고 위는 펜션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아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고 안 나가고 지를 주겠다고 나올 수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낙찰 받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나한테 주장해서 대항을 할 것인가, 법정지상권이 있는데도 주장하고 대항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돈이 되는 물건보다는 좋은 물건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그 재력이 좀 있으신 분이고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물려줘도 돈이 되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낙찰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낙찰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208페이지 보면 경주시 안강호 산대리 993번지이죠. 무슨 번지? 산대리 993. 제가 공매를 추천을 할 때 제일 제가 답답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경매로 하면 임의경매인지 강제금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공매는 100만 원을 안 내도 공매고 1억을 안 내도 공매거든요. 근데 얼마를 안 낸 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취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협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액이 많이 됐다고 협상을 할 거고 적으면 협상을 안 할 텐데 이게 경제적 능력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참 알 수가 없는 거고 특히 공매인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게끔 되면 어떤다? 현황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그런 거를 추천하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동네가 제가 가서 보니까 동네가 이렇게 다세대가 지어져 있고 이렇게 집이 좋은 동네야. 다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근데 옛날 집으로 있는 집은 이 집 한 집이야. 이 집 한 집만 옛날 집이 어떤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낙찰을 받아서 보면은 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이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대구나 이런 쪽에서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여기서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매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건데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이라는 겁니다. 700-29 해가지고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여기를 갔었는데 집이 참 좋더라고요. 자동차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요 집이거든요. 요 집인데 여기가 보면은 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219페이지 보세요. 219페이지 보면 위에가 이 219페이지 밑에는 골목길입니다. 자동차가 못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로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219페이지 왼쪽에 보면은 왜 빨간 벽돌이 있고 왜 담장이 이렇게 철담장으로 되어 있죠. 이 집입니다. 이 집인데 제가 가서 봤더니 마당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화분도 되어 있고 집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집이에요. 아, 집 상태가 상당히 좋고 주인의 그 여자가 아주 깔끔한 성격이 바로 나오고 여기 가서 봤더니 여기 대문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막은 대문이니까 대문이 이렇게 낮은 대문으로 철물 대문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 옆에 이렇게 철망 같은 거 이렇게 쳐놨는데 철망 같은 거 대문 옆에 위로 그런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어갖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더라고요. 여기 가서 봤더니 그럴 만큼 어떤다? 집 자체가 자동차만 못 들어갈 뿐이지 집 자체는 상당히 좋은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그 건물 주인이 이걸 웬만하면 건물 주인이 다시 살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건물 주인이 다시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경매로 나누자고 하더라도 바로 팔릴 수 있는 물건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 물건은 제가 뒤로 몰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조사해서 알아보시고 몇 차에 들어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한번 입찰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 외에 경매 물건은 제가 충분하게 권리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해드렸으니까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찰받은 것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면 이종실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되고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저한테다가 문자로라도 저 뭐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바로 파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라고 무척 고생 많이 하셨고요. 8월 8일 날 다시 다른 물건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